자, 오늘은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메소드들, 속성들, 그 다음에 상속에 관련된 내용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클래스는 모듈이나 함수나 이런 객체와 같은 하나의 이름 공간입니다. 이름 공간이라 이 안에 여러가지 이름들이 정의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함수 이름도 좋고요, 변수 이름도 좋고요, 여러가지 이름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정의된, 이 이름 공간 안에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메소드라고 별도로 부르고요, 변수를 멤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메소드와 멤버를 갖는 그런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자, 부모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산을 상속받듯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A라는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은 B를 만들었다고 하면 B는 X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A, 부모가 가지고 있는 S나 어떤 T나 이런 속성들을 B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따로 정의하지 않고 B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만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하게 되면 A의 내용을 그냥 활용해서 쉽게 B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이것은 소프트웨어 재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이 되어 왔고, 그래서 클래스에 있어서 상속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B-를 만들 때 처음부터 A를 다시 정리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 A를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B-도 만들고 B2-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연산자 중복을 지원합니다.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만의 자료형을 하나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료형은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사칙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인덱싱이라든지 슬라이싱이라든지 여러가지 여러분이 그 기존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던 그런 자료형을 여러분의 클래스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선 클래스에 대한 파이썬 클래스에 사용되는 용어,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몇 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클래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클래스 객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래스문으로 정의되며 멤버와 메소드를 갖는 객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에서 인스턴스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인스턴스라는 것은 클래스를 호출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객체가 됩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어떤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틀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찍어내는 어떤 주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클래스 인스턴스는 이런 주물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장난감, 이것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모양은 하나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온 그 실제 장난감 객체는 아주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범위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1이나 2나 이것은 전부 다 같은 클래스에 속한 객체들이죠. 인테저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고요, 인테저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 정수형 객체인데 이 실제 값은 1과 2로 서로 다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같은 모양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고 동작하는 그런 객체를 의미합니다. 멤버라는 것은 클래스가 갖는 변수 혹은 클래스 인스턴스가 갖는 변수를 멤버라고 하고요, 메소드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 내에 정의된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죠. 속성은 이 멤버와 메소드를 다 합쳐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속관계에 있어서 슈퍼 클래스는 상위의 클래스를 의미하고 부모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서브 클래스는 그 하위 클래스가 되겠죠. 이게 하위 클래스, 이게 슈퍼 클래스.
혹은 derived 클래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파생 클래스, 그럼 베이스 클래스, 부모 클래스는 이 베이스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죠. 앞에는 클래스문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이 나옵니다. 보통 콜론은 그 다음 라인들이 이렇게 들여써야 쓰여지는 그 문들이 나올 때 콜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이상의 문들, 스테이트먼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패스라는 문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것을 헤더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body, 몸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 놨을 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선언했을 때 우리가 심플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 클래스 메인.심플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앞에 이제 메인은 뭐냐면은 메인이란 모듈, 지금 현재 이 모듈이 메인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모듈 안에 있는 심플이라는 클래스 객체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클래스 객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심플 이렇게 하고 마치 함수로 호출하듯이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s1 main.simple instance, main.simple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이것이 생성된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2도 같은 종류의 인스턴스 객체가 되겠고요. 주소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다른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 클래스 객체하고 인스턴스 객체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클래스 객체는 독립적인 그 네임스페이스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객체도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을 갖습니다. 이거 두 개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심플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지금 인스턴스 객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S1, S2.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S1과 S2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S에도 지금 현재 정의된 내용이 없죠. 이것도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 이것도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1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S1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스택이라는 것을 새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스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S1에 정의했으니까 S1에 생깁니다. 그러면 S1에 스택을 참조할 수 있지만 S2에는 스택을 참조할 수가 없고 심플에도 물론 스택이라는 것이 없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죠. S1.스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S1.스택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있다는 것을. S2의 스택은 없죠. 심플에도 스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 안에 뭔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소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 인수로서 반드시 인스턴스 객체를 받는 인수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스턴스 객체를 받는 인수들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셀프라고 쓰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셀프 인수가 오도록끔 되어 있고요. 이 셀프 인수는 인스턴스 객체를 가리킨다고 했고요. C++나 자바나 뭐 이런 언어들에 있어서 this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에 지금 함수를 정했죠. define set, define put 두 개의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의 첫 인수는 반드시 셀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를 v로 받는데 그것을 지금 셀프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스턴스 객체라고 했죠. 인스턴스 객체 공간 안에 value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라는 것 자체가 인스턴스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또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와 인스턴스의 네임스페이스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셀프라는 것은 인스턴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하고 거기에 우리가 value라는 어떤 이름을 이 공간 안에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ut이라는 그 메서드는 이 이름 공간 안에 정의된 이 value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일을 하는 메서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myClass. 자, 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자, 유의 있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set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죠. 하나는 self고요. 하나는 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넘깁니까? egg라는 인수 하나만을 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egg라는 것은 어디로 전달되냐면 아까 self와 v 중에서 v로 전달이 되고요. self 인스턴스 객체 인수는 c.set에 의해서 이 c 자체가 첫 번째 인수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기에는 좀 생소한데요. 이 밑에 보시면 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c.set에서 egg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인스턴스 오브젝트 메서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첫 인수로서 이 오브젝트 자체가 넘어가고요. 나머지 인수들이 그 뒤에 따라 나오게 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내부에 C라는 오브젝트가 셀프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myClass가 있죠. 여기 myCla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et하고 put은 어디에 정의됐습니까? 이것은 인스턴스에 정의된 것이 아니고요. 클래스에 정의된 그런 메소드들이 되겠죠. C를 이용해서 c.set 이렇게 호출을 하죠. 그리고 파라미터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c.set이라고 했을 때 우리 C에서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뭐뭐점 뭐뭐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무슨 심벌, 무슨 이름, 그 네임스페이스에 무슨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c.set이라고 하는 것은 C의 네임스페이스에 set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set이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죠. set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이건 독립적인 공간들이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set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set이 있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첫 번째 인수로 셀프가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셀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뭐뭐 뭐 해서 인스턴스에 관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호출 방법을 우리가 bound instance method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unbound class method 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nstance method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unbound class method는 뭡니까? 말 그대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myClass.set 이렇게 호출합니다. 아까 보셨죠? set이라는 메서드는 myClass 안에 정의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여기에는 두 개의 인수를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넘겨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파라미터.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정의한 메서드를 정의한 그 파라미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pu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줄여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자동적으로 첫 번째 인수가 이렇게 넘어가고 클래스, 여기에 관련된 클래스 이름에 셋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실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직접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여기다 클래스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set 함수, set 메서드 안에 이렇게 self.value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elf는 이제 C라는 오브젝트 이름 공간이 된다고 했죠. 그 안에 value를 선언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self 없이 value equal v라고 하게 되면 이 value는 이 함수의 로컬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벗어날 때 이 value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턴스 오브젝트 안에 어떤 값을 계속 놔두고 싶으면 반드시 셀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참조할 때도 self.value를 해야만 아까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self.value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value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건 로컬 영역을 찾고요. 로컬이 없으면 바로 글로벌 영역에서 value를 찾아냅니다. 있다면요. 그래서 이것은 클래스 인스턴스 오브젝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변수가 되죠. 셀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젝트 내에 어떤 값을 참조한다면 반드시 그 앞에 셀프 점을 붙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클래스 내부에서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set하고 푸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incr이나 increment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정의를 했습니다. 이 increment는 내부의 value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직접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부의 함수를 호출해서 증가시키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set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값이 있고요. 그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저장해라 라고 이렇게 호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셀프점이 붙어 있죠. 만약에 셀프점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set은 어디서 찾아집니까? 이건 클래스 바깥에 있는 set이라는 글로벌의 영역에 있어서 함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없다면 에러가 당연히 나겠죠. 있어도 이것은 올바른 결과가 아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메소드를 참조할 때 앞에 셀프점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멤버, 데이터나 메소드, 함수를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를 참조할 때는 반드시 셀프점을 활용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태틱 메소드라고 이제 파이썬 2.2에서 추가된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적 메소드는 인스턴스 객체 없이 클래스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자, 여기 x, y를 봤는데 이것은 셀프가 아니죠. 이것을 이제 스태틱 메소드라는 것을 통해서 스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면 이 이름이 정적인 메소드가 되고요. 그래서 직접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래스 인스턴스가 아니어도 좋고요. 이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직접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스 메소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처음에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스태틱 메소드 대신에 클래스 메소드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스팸이 뭐가 되냐면 클래스 메소드가 되는데, 클래스 메소드는 첫 번째 인수로서 아까는 인스턴스 오브젝트였죠. 클래스 객체를 받도록끔 되어 있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